자, 이어서 작전주 갈 텐데요. 오늘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작전주 중에서 몇 가지, 세 종목을 골라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카카오뱅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뱅크를 이야기를 하면서 김범수 의장이 구속되고 심지어 실형을 받는다 해도 이미 악재하고 현재 주가에는 선반영돼 있다,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. 아직도 유효합니다. 어제도 상당한 좀 반등이 나왔는데 대주주가 교체되더라도 뭐 불확실성은 있겠지만은 그 불확실성은 이미 현 주가에 돼 있다.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다 쪽입니다. 게다가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적만 보고 가자고요.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주주 구성입니다. 이제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카카오와 한투증권이 거의 똑같죠. 그러나 지분은 똑같지만 플러스 1입니다. 전체 총 주식수의 한 주를 더 카카오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인데, 이번에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 법인이 같이 고발이 된 거거든요. 양별 규정상. 그래서 실형이 나오게 된다면 은행 대주주 적격적 심사에 따라서 5년간 내에 벌금형 이상 처벌받게 된다면은 무조건 10% 놔두고 대주주 자격 박탈입니다. 이제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, 처음에 시장을 생각할 때 아이고 또 막 불확실성의 내용에 그래서 주가가 뭐 쭉쭉쭉쭉쭉 빠져오게 된 건데,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리 나쁠 것도 아니다. 일단은 이제 2대 주주인 한투증권이 받아야 되는데, 한투증권은 현재까지는 카카오은행을 먹을 생각이 없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그러면 은행 지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적정성 규제, 자본, 공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한투는 안 받는다. 그럼 또 다른 누군가 뭐 지분 받으러 다가오게 된다. 이게 M&A 이슈인데 알짜 기업의 M&A 이슈잖아요. 이거는 주가에는 호재고, 당국도 지금 당국이 내놓은 인터넷 은행인데 저게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건 안 좋겠죠.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뭐 새로운 주인 찾기로 간다라는 거고요. 만에 하나 김범수 의장이 또 무죄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도 좋죠. 왜? 이제는 정말 구속까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주주 친화적하고 이제 쪼개기 문어발 안 하고 더 집중을 하게 될 테니까 실적 쪽만 보게 되니까 그것도 나쁘지가 않다. 카카오의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은 놀랍습니다. 뭐 영업이익, 뭐 매출 규모, 또 은행은 님이라는 은행 순이자 마진 따지잖아요. 그것도 좋고 뭐 빼놓을 게 없어요.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은 연간 영업이익만 성장률이 20%, 30%대 굉장히 크고, 또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우리 애들이야 뭐 이런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오프라인 은행 가겠지만은 5년 뒤, 10년 뒤에는 다 어느 은행 갈까요? 이제 인터넷 은행 가겠죠. 물론 이제 오프라인 은행도 온라인 은행으로 좀 교체를 하겠지만은 기존의 오프라인의 투자와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늘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성에서도 이제 프리미엄을, 밸류를 줄만 하다. 1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순이익이 거의 1,100억대 나왔거든요. 분기, 석 달간. 2분기도 뭐 탄탄할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 조짐 나오죠. 주택담보대출 금리 떨어지죠. 사람들 또 돈 빌리러 와서 집 사러, 혹은 힘들어서 또 돈 빌리러 오게 될 겁니다. 그렇다면 하반기는 더 큰 실적 개선이 있다라고 해서 카카오뱅크 아직도 유효한 그런 이제 작전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.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국도화학입입니다. 이제 옛날 분들은 국도극장을 떠올릴 텐데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국도화학입니다. 국도화학 하면은 이제 딱 외우셔야 될 게 에폭시의 강자다. 에폭시의 뭐 국내에는 당연히 1위고요. 세계 1위 기업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에폭시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도료죠. 페인트 도료인데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. 우리 가정집에서는 바닥재 할 때도 들어가고요. 선박 그 페인트 마지막 할 때, 자동차 마지막 할 때, 컨테이너, 뭐 토목에 다 들어가는 거고, 내열성, 내부식, 절연 뭐 특징 등이 많아가지고 공사 현장이라든가 제조업에서는 에폭시 없으면은 이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. 특히 바닥재, 강화재여가지고요. 집 짓는 건설 쪽, 뭐 인프라 쪽에서는 에폭시가 꼭 필수 불가결하고, PCB 같은 기판에도 요즘에 에폭시가 상당히 들어가고요. 전력 인프라, 대시세가 났었던 변압기에도 에폭시가 또 들어갑니다. 점유율로 좀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거의 뭐 65, 75고 세계에서도 2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, 그때 국도화학을 갖고 왔을 때는 인도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온다. 즉 안 그래도 에폭시 수요가 높은데 인도를 바라라는 건데요. 지금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인도의 주식시장입니다. 뉴욕은 최근에 막 일주일간, 3, 4일간 급락했잖아요. 인도는 계속 짱짱합니다.
오히려 나스닥보다도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올랐던 게 인도 주식시장인데 왜 그러느냐? 인도는 성장 모멘텀 때문이거든요. 거의 뭐 지금 다시 짓고 특히 그동안은 인도 하면 IT 강국 했는데 인프라 투자로 지금 완전히 인도가 돌아섰습니다. 그래서 인도 쪽에서 나오는 게 지금 뭐 매년 6% 이상 매출 더 늘어난다는데 10% 이상 늘어날 수가 있겠고 지금 5년간 주택 2천만 채 건설이라는 거를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. 철도 도로뿐만이 아니라. 근데 집 짓는 거 바닥 철도, 도로 다 에폭시잖아요. 그래서 인도 인프라 붐이 한 3년간 지속된다면은 에폭시 수요도 늘어나고 국도화학의 매출 쪽, 영업이익 쪽에서는 이제 기반의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어요.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마이너스 80% 폭감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저가 공략 때문인데 지금 중국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. 저가를 그럴 여유도 없거든요. 그래서 2분기부터는 빠른 개선이 나옵니다. 영업이익이 지금 99억, 100억대 가까이 될 것 같으니까 전분기가 아까 17억이었잖아요. 17억 대비 거의 4배 이상, 5배 가까운 이제 영업이익을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국도학의 최근 한 달간의 조짐, 이제 거의 끝난 앞달 전에 했으니까 조짐은 풍력 발전기에서 지금 갑자기 에폭시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.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나 했더니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타워가 있고 프로펠러가 돌고 거기에 터빈,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 터빈 모터를 치료하는데 그 겉에서 필요한 코팅 재료가 바로 또 에폭시랍니다. 그래서 기존의 베스타스라든가 지멘스라든가 이 터빈의 강자들이 속속 이제 국도화학에 주문을 해서 이제 이 에폭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니까 풍력 발전하면 이게 좀 돌아가지만 풍력의 맨 끝단에 또 에폭시 수요가 있다는 점, 이것도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. 마지막으로 볼 리뷰는 손절을 당했습니다. 제 작전 중에서 손절당한 종목이 태양광의 강자 OCI 홀딩스입니다. 그래서 손절을 당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OCI 홀딩스를 봤습니다. OCI 홀딩스. 해리스 트레이드를 믿어야죠. 예, 지금 트럼프 오고부터는 속수무책입니다. 태양광의 대명사니까요. 해리스 트레이드, 해리스가 약간 좀 살아나고 지지율의 역전도 나오고 좀 자기 목소리를 내면 태양광 또 앞서 말한 풍력도 좀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손절은 당했지만 OCI 홀딩스를 한 번 더 리뷰를 합니다. 국내 유일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이고요. 태양광 밸류 체인을 좀 놓고 보면 이제 옆에 화면이 나오는데 그 시작이 폴리실리콘입니다. 저기에서 이거를 뭉탱이로 해서 인곳을 뽑고 그것을 잘라서 태양광의 웨이퍼를 만들고요. 그 위에 이제 셀들을 착착착 뭉친 게 모듈을 여러 개를 붙인 게 그 유명한 태양광 패널, 이것들을 착착 싼 게 태양광 발전소. 그래서 이 밸류체인의 시작은 폴리실리콘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 업체입니다. 그래서 중국이 아닌 곳에서 폴리실리콘 공급하는 데가 거의 3곳밖에 없습니다. 독일의 바커, 여기가 뭐 최고고요. 미국의 햄록, 그다음에 한국의 OCI 홀딩스여서 태양광만 한번 주목을 받는다면 또 미국이 중국 때리기만 계속해줘서 중국의 이 저가 폴리실리콘 공략만 없다면 실은 한 번 더 태양광 쪽에서는 OCI 홀딩스, 폴리실리콘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계속 말하지만은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.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반기 뭐 40달러 간다 하다가 이게 지금 뭐 4달러, 5달러. 중국이 지금은 못하지만 마지막에 거의 덤핑으로 다 처분한 거예요. 왜냐? 이제 6월부터 우회적인 수출도 막는다. 중국의 폴리실리콘 죽인다 하니까 다 토해냈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이제 8월부터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돌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정부는 원전을 추구하지만 또 태양광 풍력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원전 강국이지만 태양광 풍력에 대한 좀 관심이 나온다면 돌 수도 있고 마지막에 지금 태양광 풍력은 믿는 거는 해리스뿐입니다. 여러분, 해리스 트레이드 이게 가동돼야 풍력 태양광이거든요. 여기에 따라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. 2분기 실적이 다음 달 초에 8월 초에 나오는데 실적은 뭐 1,300억 이상 상회할 것으로 봐서 실적은 괜찮습니다. 그러나 주식은 항상 이제 미래를 보잖아요. 이게 이대로 트럼프가 돼서 신재생 태양광 풍력이 그냥 몰살된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가 지금 선반영되고 있거든요.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서 제 이번 한 달 동안에 손절됐던 태양광 쪽의 폴리실리콘의 대명사 OCI 홀딩스까지 오늘 리뷰해봤습니다. 작전주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